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지난 10월 1일부터 그리고 10월 2일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개천절 연휴 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점에서는 이제 곧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긴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. 자, 이렇게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. 자, SK 하이닉스가 무려 장 마감 이제 애프터마켓 기준으로까지 포함하면은 10.42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와, 이거는 뭐 진짜 살면서 구경을 한번 해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만큼 이날은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자, 그리고 네오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조용합니다. 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상당히 좀 조용했죠. 자, 그런데 거래대금이 이날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. 그래도 한 2,500억 정도 터졌고 장중 한때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21.95% 제법 이제 힘을 좀 준 종목입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은 자, 이렇게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더해지고 자, 여기 보시면은 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10월 1일에 이제 뉴스가 있죠. 그러니까 꼭 HTS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충분히 이건 호재다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. 지금 요거는 말씀드리기 쉽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그냥 바로 그냥 HTS에 있는 이슈를 그대로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.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오셈이 그러니까 차세대 이제 검사 장비 개발 소식으로 주목을 받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만들고 나서 그냥 납품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, 자,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검사를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장비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또 주목을 받았고, 그리고 이날은 이 소식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계 전체에 자, 이 스타게이트 오픈 AI의 자,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굉장히 가장 큰 핫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픈 AI의 스타게이트가 뭔지 이제 한 번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DI라는 종목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도 올려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매번 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 해서 계속 다 수익만 난다면은 뭐 정말 좋을 겁니다. 정말 좋은데 저는 요날은 그러지 못했고요. 자, 보시면은 본의 아니게 자, 제가 매수한 가격이 지금 보시면 본의 아니게 좀 자, 거의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고점이죠. 제가 이 종목을 자,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더라면은 충분히 수익이 났을 겁니다. 근데 이때 당시에는 네오셈보다 뭐 다른 어떤 심텍이라든가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잘 나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 네오셈이 이 자리를 뚫고 이렇게 휙 갈지 이렇게 밑으로 빠질지 자, 그걸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던 거고, 네오셈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는 이게 지금 스타게이트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네오셈만의 이슈가 있어서 오르는 건지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미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매매를 했을 때는 자,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좀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은 타점이 좀 늦어 보이는 느낌을 좀 줄 수 있는데요. 자, 어찌됐건 저찌됐건 자, 중요한 거는 저는 한 마이너스 3% 정도 그래도 밀리길래 손절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시면요, 대부분들 보면은 수익 그렇게 뭐 이렇게 테마가 좋을 때, 그렇게 테마장이 세게 막 밀어 닥칠 때
시장 분위기 좋을 때, 자, 그럴 때 수익 내시는 분들이 요즘은 제법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식 투자가 어렵고, 자,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면은,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. 그러니까 수익 낼 때 잘 내시는 건 참 좋은데, 그럼 이 수익을 냈으면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수익이 뭐 매일 난다라는 그런 또 보장은 없죠.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손실을 보는 날도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. 자, 문제는 수익보다 자, 손실이 더 커지면은 당연히 계좌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.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런데 수익을 평상시에도 곧잘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렇게 잘 내서 쌓아가다가 이제 어느 날 한번 이제 손실이 좀 나더라 이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좀 끊으면은 여태까지 요만큼 벌어놨던 거, 자, 갑자기 여러분들이 한 요만큼 내줘야 된다고 칠게요. 그러면은 얼마나 아깝겠습니까? 한 요만큼 내줄게요. 요만큼. 자, 원래는 한 요 정도 있었는데, 자,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는 요만큼 내줘야 된다고 쳐요. 자, 그러면은 이거 안 아까울 사람이 있겠습니까? 당연히 아깝죠. 저도 아깝고, 이거 안 아까운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. 그런데 이거 잃는 걸 아끼려고, 자, 이 손절. 이거 한 번 안 하면서 이만큼 내주면 될 걸 갖다가 이만큼까지 이제 도려내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거든요. 그럼 요만큼 남잖아요. 요만큼. 그러면 손절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? 훨씬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벌어놨던 돈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거 갖다 바치고 오히려 거기서 더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정말 많고, 예,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 중에 저 또한 한 명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오히려 잘 할수록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막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손절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것도 뭐 조금씩 잃다가 보면은 다 잃는다고. 그러니까 금액을 작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. 내가 손절이 너무 자주 나가서 막상 한 달 매매, 두 달, 세 달 해서 보니까 남는 게 너무 없네. 자, 그거는 매매를 고치면 되는 겁니다. 이제 방법을 맞게 다시 찾아야겠죠.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자, 손절은 더 못하죠. 자잘자잘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제법 크더라 이거요. 야,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건 뭐 남는 것도 없고 큰일 나겠다. 아씨, 일단 버텨야 되겠다. 그러면 결국 이렇게 크게 시작한 돈 이것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여러분들 없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손절 자주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내가 지금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이 시장에서 나만의 어떤 기틀을 잡아놓은 것도 아닌데 당연히 실수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게 저는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히려 그게 너무 정상이죠. 정상이고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 과정에서 또 손절하는 게 또 얼마나 또 힘들고 막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여러 번 이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, 사람이.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되나요? 결국 조금씩 무뎌지고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. 손절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잃고 따고의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는 잃고 따고 이 과정 속에서도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수익으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무진장하겠죠.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주제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. 첫째는 그러면 내가 승률을 좀 올려볼까? 이걸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름의 손익비라는 걸 따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래도 내가 잃을 때 잃더라도 먹을 때 조금 더 손실 나는 것보다 조금 더 먹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이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결국은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은 회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. 다만 자, 결국 이 두 가지를 또 해내기 위해선
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장 잘 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손절입니다. 이 손절 한번 잘 못하는 걸로 승률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수도 생기고요. 왜냐면 손절 그 한 번 못해서 안 했는데 막 다 까먹었다 쳐봐봐요. 그럼 이 승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손익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익이 손실보다 조금 높다.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손절을 잘 하셔야 되겠죠. 그죠? 결국은 그래서 이 손절을 못하면은 승률도 손익비도 결국은 자 그냥 여러분들 0입니다. 여러분들이 승률과 손익비가 아무리 뭐 29만 만큼 좋다라고 칠게요. 29만. 자 근데 손절을 못했어요. 빵이에요. 이거 곱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0입니다. 0. 그냥 0이에요. 0.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봤자 이 단기 매매가 정말 신기한 게 다른 거 아무리 내가 휘황찬란하게 잘해도 저 손절 하나를 잘 못하면 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매매는 이제 뭐 손실이 났죠.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타점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저딴 걸 매매라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어찌됐건 저는 제가 정해둔 원칙을 지켰습니다. 지켰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비록 손실 났지만 끝내버렸기 때문에 저는 제 원칙을 지켰고 그리고 그 전날 DI에서는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DI에서는 이제 수익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결과적으로는 다 합치면은 좀 더 좋게 그래도 마무리 짓고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. 뭐 정해둔 원칙을 지켰다는 점이 어쨌든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손절도 매매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손절이 있어야 우리가 또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번 연휴는 이제 개천절을 포함해서 추석까지 굉장히 길게 이어지거든요. 이럴 때 이제 시장도 쉬고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좀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손절로 마무리한 건 좀 아쉽지만 오히려 연휴 전에 확실히 정리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마음은 가벼운 것 같습니다. 시장은 뭐 언제든지 또 다시 기회를 주니까요. 자, 여러분들도 연휴 동안 시장도 내려놓고 재충전 그리고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